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2번 손괴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형법에서 이 손괴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손괴죄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손괴죄에서 핵심적인 것이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 신족상돌의 적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손괴죄는 가장 큰 특징이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신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손괴죄는 미수처벌이 있습니다. 미수처벌이 없는 게 아니라 미수처벌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실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있어서 바로 이 고의, 그 고의가 물건을 부셔먹는다는 어떤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재물의 효용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상실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손괴죄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알려드린 이 네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좀 담고 있으면 유리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 몇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 동그라미 1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이따 설명드릴 거고,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범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 불법 영득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또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마구 쓰겠다. 그냥 자기의 물건처럼 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바로 불법 영득의 의사라 그래요. 그죠? 타인의 물건인 거를 알면서 내가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팔아먹던 볶아먹던 뭐하던 내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법 영득의 의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손괴죄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좀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는 좀 내려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 손괴죄는 일단 형법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타인의 재물, 그 다음에 쉼표하고 또는 또는이란다.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손괴죄라 그러면은 무조건 타인의 재물 요거 하나만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도 돼요. 그죠? 남의 문서인데, 그죠? 남의 소유의 문서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그 문서를 갖다가 찢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갖다가 훼손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손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손괴죄가 되는 것은 물론 부셔먹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여기에 행위태양 중에서 은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은닉.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 자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자면은, 효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그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그 용도에 쓸 수 없게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포도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원산지에서 생산을 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엿 먹어봐라, 이 새끼 빨리 내한테 수송대금 빨리 안 주니까 열받아갖고 일부러 며칠 묵혔다가 일주일 묵혔다가 일부러 도착지에 가갖고 좀 상한 포도를 갖다가 내려놨는데, 그 포도 역시 먹는 포도로서는 좀 불가하지만은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포도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먹는 포도로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다른 용도로 뭐 술을 제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바로 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그 판례 기억나시죠? 포도 판례, 그죠? 예. 자,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적을 한번 좀 봐볼게요. 여기 깨끗하게 하고 조문도 한번 봤으니까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동그라미 2번. 아, 조금 내려오자. 자, 요렇게 하면 되나? 요렇게 하면 보이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 상태가 문서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용 상태를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사용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옆에 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그 때가 묻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했답니다. 그래서 손괴, 은닉하는 등 새로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되지 않겠죠? 그죠? 예, 단순하게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 말이 여기 키워드라고 해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또 3, 4번도 한번 봐볼게요. 자, 3, 4번 가보자. 자, 이제 3, 4번 저 아래에 있죠. 자, 3, 4번 봅시다. 자, 3번에 보니까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 배너 거치대예요. 우리 저기 길거리에서 보시면은 물통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광고판 같은 거 보셨죠? 밑에 물통 같은 뭐라 그래야 돼요? 물바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막대기 설치해갖고 배너 광고판 보신 적 있죠? 길에서. 그죠? 예. 보시면은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지시하여 을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된 창고에 옮겨 놓았답니다. 그리고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답니다.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그 광고 배너판, 그죠? 물통 광고 배너판 같은 건데 이것을 그 장소에서 제거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그 광고 배너판이라는 건 뭐야? 불특정 다수인이 길 가다가 오가다가 한 번씩 보라고 놔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물건이 있구나, 이런 물건을 팔구나, 이런 걸 갖다가 보라고 광고하는 건데, 그 장소에서 제거했다면은 일반인들이 그 광고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효용 가치를 못 쓰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계속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옮겨 놓았다면 광고판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손괴죄에서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그 배너판 광고를 갖다가 장소에서 제거해갖고 창고로 옮겨놨으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길 가다가 그 광고를 못 보는 거 아니냐. 그 효용을 갖다가, 목적 효용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문제 쉽게 풀었고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광고 배너판 사건인데, 자, 그 장소에서 제거하게 되면은 손괴죄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꼭 그 광고 배너판이 뭐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제거해갖고 딴 데로 창고에 옮겨놨다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이 그 광고 배너판을 못 보잖아. 그 광고 배너판의 효용을 감소시켜버린 거죠. 그죠? 못 보게 한 거니까. 그래서 손괴가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4번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이 민법 사항까지 들어가서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고. 자, 일단 요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땅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있는데, 자, 원래 주인은, 그죠? 원래 주인,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B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이야. 여기 원이라고 적어볼게. 원래 주인이고, 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산 사람이, 새로 산 사람이야. 새로운 주인이야. 그죠? 새로운 주인이에요. 새로운 주인인데,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 또 한 명이 등장하죠. 이 갑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 땅에다가 원래 주인, 애당초 전 주인이죠. 전 주인 B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그죠? 이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놨어. 나무를 이렇게 5그루를. 근데 한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 땅은 B라는 사람이 조만간 다른 사람한테 팔 거니까 내가 빨리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해갖고 전기톱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전기톱이 나오죠? 전기톱을 이용해서 그냥 절단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A라는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이거 살 때는, 이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여기 옹화나무가 있었는데 그 옹화나무 전부 다 어디 갔냐, 보니까 갑이라는 양반이 가갖고 전부 다 전기톱으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열받아갖고, 아이씨, 뭐하는 새끼야, 이거 내 땅에 심어져 있는 거 내 건데 도대체 누가 이거 없앴다는 거야 해갖고 이제 소송까지 간 거거든요, 이 사건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승낙 동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B로부터, 그 소유권자 B로부터, 자, 지금 명시 또는 묵시적 승낙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안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상 민법 256조에 의하면은 부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자, 부합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법 제 256조에서 부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부합. 자, 올라가자. 여기 나왔네요. 자, 봅시다. 민법 제 256조 부합이란, 자,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이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처럼 되어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분리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부동산 땅이 하나 이렇게 있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갖고 있는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른다고 하긴 그렇고, 웬 사람이 와갖고 요 땅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 경우에 이 민법에 의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분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깊게 뿌리를 막 내려갖고 깊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땅에 식재되어 있으면은 그거 좀 애매하잖아요. 일반 무슨 꽃나무라든지 이렇게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이게 지금 현재 큰 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 그 나무에 대한 나무라든지 거기에 동산에 대해서 그 달라붙어 있는 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가 있는데 그 이 땅 주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 그 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주된 물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땅이 있을 때 깨끗하게 하자. 이제 어떤 땅이 있을 때 그 땅에 부동산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분리될 수 없는 동산이 땅에 이렇게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땅 주인이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에요. 민법 256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볼게요. 타인의 권원 지상권, 임차권 등으로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말해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나무나 지은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을 허락을 받았다면 내 땅에 이 나무 심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으면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소유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죠?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그렇게 되면 그 땅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그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또 계속해서. 자,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원칙,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의 다른 물건이 부합하면, 그래서 부합이라 그러는 거야.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땅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거든. 땅 소유자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서가 달려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심을 당시에 그 나무의 주인이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권한, 뭐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뭐 컨테이너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집을 지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막을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즉 권리 있는 자가 설치한 부속물은 그 설치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무 같은 경우 남의 부동산에 남의 땅에다가 그 나무 심은 사람, 그죠? 나무 심은 사람은 그 만약에 허락을 받았다 아니면은 그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합이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합의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죠? 부당 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자,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좀 열받겠죠. 만약에 어떤 땅이 있는데 그죠?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 주인한테는 허락은 받지 않았어.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그냥 나무를 그냥 공기 좋게 하려고 나무를 막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권한 없이 심었잖아요. 권한 없이 심으면은 땅 주인이 그 나무에 대해서도 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고, 만약에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심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면은 그 나무에 대해서 그 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동산에 대해서는 식지한 자, 나무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보자.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물건이 되는 현상이며, 이때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물건의 효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민법 256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부합이라는 이러한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민법 제 256조 부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예. 하나의 물건처럼 되어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분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의 주인이, 그죠? 땅의 주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날 딱 자기 땅에 와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막 나무를 심어놨어. 자, 이런 경우에 그 나무에 대한 그 소유권은 누가 있는 거야? 민법 제 256조에 의해서 땅 주인이 그것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 말이 바로 민법 제 256조에서 말하는 부합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건너가 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내용이 이거야. 자, 갑이 뭐 했다는 거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했대. 뭐를? 수목 5그루를. 근데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 자, 그 땅은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그죠? 매수 전에 자신이 식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땅이 이렇게 있다면, 아유, 왜 이러냐? 땅이 이렇게 있다면, A라는 사람,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이죠? B라는 사람.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누구고 B라는 사람은 누군지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새로운 주인이야. 새로 땅 산 사람이고요. 이것은 B라는 사람은 예전 주인이야. 그죠? 예전 주인인데 갑이라는 양반이 그죠? 갑이라는 양반이 B한테 옛날 주인한테 가갖고 내가 여기다가 나무 좀 심읍시다. 그래갖고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그 땅을 팔았어. 그래서 A는 분명히 땅을 사러 왔을 때 그 땅을 보니까 옹화나무가 심어져 있어갖고 예뻐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또 와보니까 그 땅에 옹화나무가 싹 제거돼 있단 말이에요. 전기톱으로 누가 다 잘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격분해갖고 소송을 걸은 사건이거든요. 그 소송을 걸었는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양반이 이전 주인 B라는 사람한테 승낙을 받았어. 땅에다가 나무 심어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승낙 동의,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목,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애당초 나무 심은 갑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은 나무 자기가 전기톱으로 잘랐는데, 그죠? 문제될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재물손괴가 성립한다 했는데 손괴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 판례거든요. 2023도의 11885라는 이 판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옛날 책들,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전 2024년 출판책이나 23년도 출판책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25년도에 나온 책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요 판례가 실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판례를 여러분은 알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하나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시험에 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죠?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이 부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부합이라는 거? 이런 민법 256조 부합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그죠? 땅이 이렇게 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막 심어져 있어. 근데 이 나무가, 그죠? 내가 심은 게 아니야. 땅 주인이 심은 게 아니라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심어놨어.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민법 제 256조에 근거해 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누가? 이 땅 주인이 행사한다는 내용이에요. 땅 주인이.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하나의 물건처럼 되어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그죠? 물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돼? 땅 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은 타인의 만약에 그 나무 심은 사람이, 그죠? 땅 주인에게
뭐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을 행사하는, 그죠? 이런 관계였다면은 그 나무 심은 사람이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나무나 지은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것과 같지만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가 적용된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아까 설명했던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는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글쎄요, 제가 드리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땅이 있어. 잠깐만요. 여기 A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은 A, B라는 거, 아이고, B,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 또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자, 요 관계를 좀 알자고. 자, 지금 나무 자른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그죠?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른 사람, 전기톱으로 자른 사람,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른 사람이야.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 땅 주인인데, 땅 주인인데 예전 땅 주인이야. 예전의 땅 주인이야. 그리고 A라는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면은 새로 그 땅을 새로 산 사람. 자, 그래서 자, 이 경우거든요. 아까 거기 설명이. 그래서 이 갑이라는 양반이, 그죠? 이 B라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았어. 나무를 심겠다고. 그래 놓고 나서 나무를 훗날 전기톱으로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B라는 사람이 A한테 그 땅을 팔 때 어떻게 됐냐면은 새로 부동산을 지금 A는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땅 사러 왔을 때는 이 땅에 땅 사러 왔을 때는 분명히 옹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옹화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옹화나무가 없어.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갑이라는 양반이 전부 다 전기톱으로 잘라버렸어.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경찰에 가서 신고한 거야. 내가 이 땅 주인인데, 그죠? 내가 이 땅 주인인데 민법 제 256조에 의해서 땅 주인이면 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그죠? 부합되어 있는 이런 물건, 나무 같은 것도 전부 내 건데 왜 갑이라는 놈이 와서 이걸 전기톱으로 자르냐는 거야. 그래서 손괴죄로 해서 이 갑을 고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졸지에 지금 손괴범이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해서 손괴범이 안 됐냐면은 이 B라는 양반한테, 갑이 B라는 양반한테 나무를 심을 당시에, 그죠? 허락을 받았단 말이야. 그죠? 승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갑이라는 사람한테 존재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록 땅은 B가 A한테 넘겼지만은 그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돼? 여전히 갑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나무 전기톱으로 잘랐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라고 갑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옹화나무 사건에 대해서, 그죠? 권한이 이 갑에게 존재한다고 봐서 내가 내 나무 잘랐는데 무슨 문제냐 해갖고 재물 손괴죄를,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를 좀 적어볼래요?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판례 번호가 2023도에 11885.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까요? 깨끗하게 하고. 자, 이렇게 제가 타이프 쳐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이고요. 자, 판례 번호는 2023도에 118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요거를 좀 한번 종합법률센터에 가갖고 한번 두들겨 보세요.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특강이 아니죠. 요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계속 콧물이 나옵니다. 어쨌든 맹맹거리는 소리로 수업은 했지만 뭐 여러분들의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일념하에 지금 새벽 2시인데 제가 강의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